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한 내용은요, 그야말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성공해서 좋은 물건, 또 높은 임대 수익 이런 걸 바라죠. 근데 그런 걸 보고 투자했는데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죠. 자, 경매 물건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권리적으로 문제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상가 지옥으로 가는 물건 소개해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 2021 타경 505567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빛 하이존 1층 상가예요. 사실 1층 상가의 경우는 누구든지 다 선호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감정 가격이 6억 2,800에 신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물건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48제곱미터, 약 한 14평 정도 되고요. 1차 매각일은 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 물건 일단은 1층이라는 점 하고, 또 지도 보시면은요, 물건지 바로 여기 위치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요거 합쳐가지고 약 한 8,400세대입니다. 정말 대단지죠. 그래서 주변에 상권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잠실의 헬리오시티급이죠. 인천에서는 정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요 건너편 쪽에 있는 여기에는 상가 중 하나예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롯데캐슬 정문 입구고요. 자, 보시면 이제 9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건물 중 하나에 있는 1층입니다. 딱 한눈에 보기에도 대로변이기도 하고, 롯데캐슬 골드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요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이쪽 1층 상가의 경우는 임대료 상당히 높고요. 또 임대도 잘 되는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상가 너무 좋다, 거기다 1층에다가 임대료 뭐 못해도 한 200에서 300 사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좋은 상가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보시면은요, 표제부 중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상 여러분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보실 때는요, 여기 그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전용 면적과 함께 아래쪽에 나오는 요 대지권 표시,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축물에서 이 대지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대지권이 어떻게 됐죠? 지금 빨갛게 말소가 돼버렸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권이 경매로 매각이 됐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합건축물은요, 집합건법 제20조에 따라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소유주가 임의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이 올려 있다가 대지권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처분이 돼버렸어요. 이건 집합권법 20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같은 집합건축물은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의로 또는 타 어떤 경매 신청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자유의사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강제로 처분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세트예요. 네, 자전거가 본체와 바퀴가 세트듯이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일 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전에 보시면 별도 등기가 있었어요. 근저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냐면, 집합건축물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써있는 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집합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 위에 이 상가를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과정 중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출받았던 거 보통 상환을 시키죠. 그럼 별도 등기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때까지 토지의 근저당, 다시 말하면 담보대출 받은 걸 상환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해당 집합건축물 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할 때 토지상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공시를 해주기 위해서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해 주는 거예요. 뭔가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집합건물 성립되기 전부터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집합건물 완성되기 전에 토지상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토지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건축물의 대지권을 경매로 매각을 통해서 제3자에게 처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집합건물 완성 전에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근저당, 다시 말하면 집합건축물 별도 등기로 표시되어 있던 이 근저당은요, 집합건물법 20조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 있던 대지권을 경매를 통해서 따로 떼어넣어서 제3자에게 처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가가 이런 사연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을 제3자가 왜 낙찰받았죠? 집합건축물의 대지권만 받으면 뭐 좋아요? 또는 이 집합건물의 전유분 소유자는 대지권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물건명세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민법과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 9월 한빛 하이존 상가물건에 대한 물건명세에서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대지 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이 없대요. 건물만 매각하는 거.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 부분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민법 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유부분 소유주는 타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 전유부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지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상가를 정상가로 주고 뭐 한 6, 7억에 정상가 주고 대지권 포함해서 분양받았거나 구입한 사람인데 갑자기 대지권이 없어지고 대지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나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달 또는 매년 그에 따르는 부당이득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200을 받아요. 상가 임차인한테. 어쨌든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나에게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임대를 200을 받아요. 그리고 뭐 50에서 100만 원을 이제 감정을 해야겠죠.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을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토지 소유주는 부당이득 미지급을 원인으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되다 보니까 제3자가 입찰할 수 있나요? 입찰할 수 없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죠? 바로 경매를 신청한 이 대지권 소유자가 굉장히 좋죠. 왜냐? 이걸 아주 저가의 전유분을 싸게 낙찰받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대지권을 경매로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했는데 전유분에 대한 소유권도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취득하니까 거의 두 개를 다 합쳐서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을 해오는 거죠. 전유분 소유자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야말로 지옥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낙찰받으면 안 되죠. 더 심각한 거는 이거를 처음에 분양받았거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매매로 샀던 분들, 별도 등기를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매매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지옥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팔려고 했더니 팔릴까요? 이걸 누가 사요?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경매로 말소돼 버렸는데 이런 상가를 누가 삽니까? 안 사죠. 팔리지도 않고요. 천상 부당이득을 내면 그나마 내 소유권을 지키는데
이 지옥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지옥의 끝은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집합권법 제7조 보시면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그 전유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매도 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이 권리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하지 않은 이런 현금 청산 대상자들 있잖아요. 현금 청산 대상자들. 현금 청산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아예 안 넘겨줘요. 그럼 소유권을 강제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매도 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 청구권이 집합 건물에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원할 때에는 언제라도 전유분 소유권을 매도 청구권을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가로 감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물만에 대한 감정이다 보니까 주변에 대지권까지 갖고 있는 상가보다 저렴하게 감정이 되겠죠. 어쨌든 이 대지 사용자는, 대지권 사용자는 대지권을 매우 저렴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땐 싸게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유 부분 소유주는 물론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지만 소유권을 강제로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지권이 없는 상가의 지옥의 끝입니다. 이 지옥의 쓴맛을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지권 없는 집합건축물 중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옥으로 가지 않는 대지권 없는 집합건축물이 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LH 서초 5단지 아파트거든요. 자, 보시면은 표지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요 아랫부분에 원래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지권을 애초부터 취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대지권 미등기거나 그렇거든요. 자, 이런 경매 물건은 물건명세서 보시면 여기 비고란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조회 신서상 해당 물건은 대지분 포함하여 분양하지 않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공사가 가지는 주택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LH가 가지고 있고요. 이 전유분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월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3평형을 분양받은 분은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이 없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이 없지만 LH가 매도청구권 쓰지 않죠. 다만 지료, 토지 임대료만 정상적으로 잘 내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처분이 되느냐? 이거 처분이 됩니다. 대신 주변에 대지권까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금액에 거래되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 오를 때 이 아파트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해가지고 그 당시 때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아파트 값이 과연 이게 오를 거냐, 또 거래가 잘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잘 거래도 되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괜찮다, 이런 이제 의식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집합건축물 중 대지권이 없는 물건들 중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물건이 있고요. 지옥으로 가지 않는 물건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지권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라이브 강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요, 옥섭 하시면 요번에 그 PL 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새롭게 오픈하게 된 옥섭 사이트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섭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해서 1인당 35만원까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건이 되셔야 되니까 자세한 사항은 한번 요거 공지사항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픈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5분, 스타벅스 기프티콘 1만원권 20명, 태인 경매 2개월 무료 이용권, 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잘 여러분이 읽고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2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라이브 수업 개강하는 집에서 배우는 부동산 경미 기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오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네, 커리큘럼 2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 옥수업 사이트에서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매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경매의 장점부터 또 경매 절차, 권리분석 서류 보는 방법, 또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대항력, 주거용 부동산 권리분석 사례, 이렇게 3월 9일 수요일까지 총 4회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경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대지권에 관한 부분은 이제 심화반에서 또 배우실 수 있거든요. 기초반과 또 이어서 심화반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해서 오픈하게 된 옥수업. 네, 옥션, 이게 뜻은 뭐냐면요. 옥션, 서브스크립션, 경매 정기구독, 요 앞 글자를 따서 옥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옥수업 사이트에 오시면요, 경매 관련된 추천 물건 정보, 또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관한 실전 권리 분석 풀이 해설, 이런 정보를 매월 영상을 새롭게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정기 구독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정보들을 매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달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카페 회원은 10%, 또 수강생분들은 20% 매월 이용료를 할인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매 라이브 수업도 카페 회원 또 기존 수강생분들에 대해서 아주 큰 폭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옥수업에 직접 오셔서 할인 쿠폰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경매 지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그 지옥의 그 물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물건은요, 토지 대지권을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갖고 가셔야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 전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